나도 이제야 됐다. 되게 미쳤놈이. 자, 봅시다. 아쉬워. 자, 집중하세요. 자, 우선 아까 계산했던 이 평균 운동 에너지죠? 네. 평균 운동 에너지를 이 수소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게 자주 나오는 흔한 예로부터 생각을 좀 해보면 뭐가 됐건 운동 자유도는 얼마? 쌈. 3. 그리고 어떤 형태의 분자죠? 수소. 선영. 선형 분자죠. 직선형이니까 회전 자유도는 얼마? 2. 2.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진동 자유도는 얼마라고 구해졌어요? 진동 자유도는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1. 자, 뭐 그거는 계산을 했어도 알 수 있지만 수소처럼 간단한 건 뭐 진동이래봐 이거 한 가지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수소 분자에서는 진동 자유도가 하나인데 그 자유도마다 운동 에너지를 2분의 1 kBT만큼 나누어 갖는다고 했죠? 근데 이때 더블링 되는 건 누가? 진동 자유도만 여기에 더블링이 돼서 운동 에너지를 가져간다고 했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것이 수소 분자에서 나타나는 전체 운동 에너지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런데 놀라운 운동 에너지는 분자에서 분자로 전파되어 나가죠. 네. 어떤 방식을 통해서? 충돌. 알겠죠?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누가 와서 들이받으면 움직이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회전이 됐건 진동이 됐건 병진이 됐건 그냥 별의별 방식으로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아주 자유롭게 이제 왔다 갔다 교환을 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충돌을 하면 언제나 필요할 경우 병진, 회전, 진동이 다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놀랍게도 충돌을 통해 운파되는 방식은 양자화되어 있습니다. 양자화? 언제 썼단 말이죠? 바로 수소원자 모델에서 그 보호 모델 분석할 때 에너지 주니까 양자화되어 있었죠? 네. 자, 양자화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되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그 표현할 수 있지만 양자화를 뭐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불연속적인 전이라고 하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전이라고 했었죠. 불연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걸 양자화라고 하면 이 운동 에너지의 전파에서도 양자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불연속적이라는 게 뭐냐? 좀 잘 봐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생긴 애들에서 필요하면 병진, 필요하면 회전, 필요하면 진동 다 나타내게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병진만 이루어지는 구간이 있고요. 회전을 시키려면 또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고요. 진동을 시키려고 해도 특별한 조건에서만 진동하게 돼 있어요. 아무 때나 충돌한다고 진동하고 아무 때나 충돌한다고 회전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조건에서만 회전을 하는 이런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의미로 양자라고 말을 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실험 데이터를 살펴볼 거예요. 누구에 대한 실험 데이터냐면 바로 얘. 알겠죠? 네. 요거에 대해서 무엇을 구해놓은 실험 데이터냐면 바로 운동 에너지. 뭐 평균 운동 에너지를 구해놓은 겁니다. 변수 누구냐면요. 온도입니다. 알겠죠? 온도에 대해서 전체 운동 에너지를 구해놓은 겁니다. 알겠죠? 놀라웠게도 수소 분자에서 나타나는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놀라웠게도 실제 실험을 통해 구해보면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저걸 분석해 볼 수 있겠어요? 저 그래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겠어요? 회전, 병진, 진동이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운동만 나타나는 구간이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해하셨어요? 자, 우선
숫자를 보아하니 2분의 3은 누구에 대한 얘기겠어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은 병진 운동에 대한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 2분의 3이 2분의 5가 됐다는 얘기는 뭔가가 더해졌다는 얘기죠. 2분의 3에서 2분의 2만큼이 더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2분의 3에서 2분의 2만큼 더해진 누구를 얘기한다는 겁니까? 회전이 여기서 더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2분의 7이 되려면 그 값이 뭐냐? 3 더하기 2 더하기 2 한 게 7이 되는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이 말은 뭐겠어요? 병진의 회전에 최종적으로 뭐까지 더해져야? 이런 식으로 진동까지 더해져야 이게 최종적인 2분의 7에 도달하게 될 거라는 얘기인 거죠. 알겠죠? 그러면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사실이 뭐냐? 바로 첫 번째 1. 모든 온도 영역에서 무엇은 항상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 병진은 언제나 나타납니다. 를 보면 X 온도니까 왼쪽으로 저온 조건이죠. 저온이 됐건 고온이 됐건 2분의 3 KT는 항상 깔려 있잖아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온도 조건에 무관하게 병진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0켈빈에 가까운 우주 공간에서도 입자는 운동하고 있고요. 병진하고 있고요. 거의 무한 켈빈에 가까운 초신성 폭발의 순간에서도 어떤 원자는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고온 조건이건 저온 조건이건 병진은 언제나 일어난다. 아시겠죠? 그런데 재밌게도 회전이 되려면 온도 조건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저온 조건에서는 회전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어느 순간을 넘어야 회전이 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지금은 100켈빈이라고 썼지만 사실 이 100켈빈은 모든 기체에 대해서 동일하겠어요? 기체 종류가 다 다르겠어요? 다 다르겠죠. 그렇죠? 수소에서는 이렇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이 조건에 돌입하여야 무엇이 시작된다는 얘기죠? 회전이 시작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때 수소의 경우는 이 온도 조건이 대략 어느 정도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대략 한 영하 20도부터 한 100도씨 무슨 말 알겠죠? 저 X축이 켈빈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직관적으로 바로 안 오죠. 그래서 도씨로 살짝 바꾸면 대략 영하 20도에서 100도씨 사이가 바로 이 구간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일상적 조건에서 H2의 병진과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죠. 알겠죠? 동시에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저기에 우리의 일상적 조건에서
회전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고전 역학적으로는 비열은 일정한 것이에요. 자, 고전 역학 체계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뉴턴이죠? 뉴턴은 언제 사람이에요? 18세기 사람이죠. 18세기를 살다가 19세기 끝물에 돌아가신 것 같은데 19세기 초입에 돌아가신 것 같은데 여하튼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이잖아요. 그때 물리학 체계를 고전역학이라고 하는데 그 시기의 비열은 변하는 녀석이에요? 비열은 일정한 것이에요? 비열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죠. 왜 비열은 일정하다고 가정하느냐? 비열이라고 하는 게 바로 온도를 배분하는 방식인데 기체와 같은 이런 기본 물질들에서 0도, 마이너스 20도, 100도씨는 200년 전에서도 200년 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잖아요. 그 물리적 환경에서는 물질들의 에너지 전달 회전의 방식으로 균일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온도 변화를 측정을 하면은 비열이 일정한 걸로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만 측정이 이루어졌던 고전 역학에서는 비열이 일정한 것으로 규정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19세기 되게 돼요. 19세기 넘어서 바로 냉장고가 개발되기 시작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9세기 들어서면서 뭐냐면은 산업혁명과 함께 냉장고가 만들어지잖아요. 냉장고. 그래서 일본 음식 중에 초밥이라고 하는 음식 있잖아요. 는 전통 음식입니까? 전통 음식 아닙니까? 아닌데. 생각해봐요. 스시를 먹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기계장치. 방금 얘기했잖아요. 냉장고. 냉장고 언제 개발됐어요? 19세기 말이에요. 그럼 스시의 역사는 길어봐야 150년. 길어봐야 150년. 꼴랑 150년 된 거예요. 즉 일본의 산업혁명 그리고 이제 메이지 유신 때 시장에 냉장고가 들어가거든요. 즉 메이지 유신 때부터 시작된 음식이 스시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꼴랑 150년 된 걸로 전통 음식? 이거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근데 뭐 전통 음식이냐 아니냐 뭐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뭐 먹어서 맛있으면 되는 건데 그게 일본 전체의 전통을 대변한다라고 하면 조금 애매하다. 알겠어요? 건 꼴랑 150년밖에 안 돼요. 김치는 언제부터 만들었죠? 한 번 2,000원 넘잖아요. 뭐 그 정도는 돼야 뭐 전통 아니겠습니까? 한 2000년 뭐 짧게 잡아도 한 1000년 정도는 삼국시대부터 해봐야 또 1000년은 되는 거 아니에요, 김치의 역사가.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한 뭐 미니멈 500년은 돼야 좀 전통 뭐 이런 건데 이번에 스시는 좀 애매한. anyway, 알겠죠? anyway. 그래서 19세기 말에 냉장고가 개발되면서부터 어느 쪽 실험도 가능해졌겠어요? 이쪽 실험도 가능해졌어요. 오! 그랬더니 비열이 뭐해? 변하네. 알겠죠? 그래서 비열은 온도에 따라 일정한 함수예요. 온도에 따라 변하는 함수예요. 온도에 따라 변하는 함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의 그 역학적으로는 비열은 온도에 따라 변하는 함수입니다. 상수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근데 고정역학적으로는 상수로 잡는 거지. 그냥 요 조건에서만 생각을 하면. 알겠죠? 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서 왜 양자화라는 일이 벌어지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병진이건 회전이건 진동이건 이게 전파되려면 분자끼리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충돌해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기체 분자는 그 크기가 기본적으로 클까요? 작을까요? 매우 작습니다. 매우 작아서 충돌 시에 대부분 서로의 무게 중심이 만나게 됩니다.
아까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비껴 맞추기 쉽다 어렵다? 비껴 맞추기가 아주 어렵다는 얘기예요. 거시적인 물건은 비껴 맞출 수 있죠. 근데 분자, 원자 이런 애들은 비껴 맞추는 게 가능하다 어렵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지들 크기가 너무 작으니까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운동량 보존을 배웠기 때문에 비껴 맞췄을 경우 운동량이 충분히 전달됩니까? 조금밖에 전달이 안 됩니까? 운동량이 조금밖에 전달이 안 되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어떻게건 비껴 맞췄다고 치자. 그런데 비껴 맞추면 운동 에너지 전달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운동 에너지 전달이 작으니까 회전 운동도 사실 잘 나타나겠어요? 잘 나타날 수가 없겠어요? 잘 나타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다면 비껴 맞춤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운동량을 전달을 해서 그 충돌을 받은 녀석이 회전하게 하려면 달려드는 녀석의 상태가 어떤 상태여야 되겠어요? 정답. 달려드는 상태의 녀석이 아주 빨리 달려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큰 운동 에너지로 달려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이냐면 여기 비껴 맞춘다고 치자. 비껴 맞추면 이렇게 툭 치면 비껴 맞추면 이렇게 돌기 시작하잖아. 근데 이 비껴 맞출 때 얘 크기가 너무 작으면 들이와 받는 녀석이 내가 무게 중심을 때리는 건지 무게 중심에서 비껴나가는 건지 구분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너무 작으면 부딪히는 족족 무게 중심을 때리는 것 거란 말이야. 그럼에도 비껴 맞았다. 근데 비껴 맞으면 운동량 전달이 적으니까 비껴 맞출 때도 회전을 시키려면 달려오는 우악 달려야 된다고. 우악 달려온다는 말이 고온 조건이란 얘기야, 저온 조건이란 얘기야? 고온 조건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고온 조건에 돌입해야만 억지로 회전이 가능한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해하셨죠? 이해했어요? 네. 이런 얘기 어디 가서 듣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울대 가서도 못 듣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는 공부를 진짜 많이 공부하고 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얘기까지 이제 장담하는데 방금 지금 한 이 얘기 있죠. 비껴 맞는다, 중심을 때린다. 이 얘기를 다른 물리학과나 다른 화학과에 가서 이 얘기를 듣기 아주 어려울 겁니다.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나도 서울대 다닐 때 못 배우던 거, 배우지 못했던 겁니다. 교수님 누구도 이런 얘기 안 해줬어요. 근데 내가 공부하다 보니까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정말 고급스러운 얘기니까 좀 기억을 하겠죠.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해하기 어려워요? 충분히 받아들여져요? 생각하세요. 위대한 진리는 쉬운 거예요. 알겠죠? 어려운 건 위대한 진리가 아니에요. 알겠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만이 진리예요. 알겠죠? 어려운 얘기로 표현하는 건 거의 대부분 사기예요. 사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려운 말을 쓰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겠어요? 안 좋은 사람이겠어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면 어떤 주제를 얘기를 하는데 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친구들끼리도 얘기를 할 때 이런 주제로 얘기하잖아요. 게임 플레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새로운 게임을 하나 하고 싶은데 사실은 게임에 처음 입문할 때 약간 알아야 되는 게 있죠. 뭐 캐릭터의 성격이나 아니면은 뭐 버튼 조작이나 이런 거 알아야 되잖아요. 물론 게임에 충분히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입문하기 전에 그 약간 장벽이 되잖아. 그럴 경우 우리 어떻게 해? 매뉴얼을 읽나? 설마? 유튜브 여러분 그 게임마다 사실은 매뉴얼은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게임 안에 들어가면 도움만 누르면요 매뉴얼이 만큼 있어요. 근데 그 읽는 사람은 어디 있어 세상에. 그래서 보통은 우리는 어떻게 해 그래 그걸? 스킵. 친구들한테 물어보잖아. 아하. 이거 어떻게 함?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지.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물어봤을 때 친구들이 답을 해주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얘가 얘기를 하면 너무 알아듣기 어려워. 그런 애 있어 없어? 누군가 없어요? 그럼 다. 자 그런데 어떤 친구가 얘기를 해주면 너무너무 쉬워.
무슨 말 아, 그런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곁에 둬라? 모든 사실을 쉬운 말로 편하게 표현하는 사람을 옆에 둬야 돼요. 알겠어요? 어려운 말을 쓰는 사람을 옆에 두시면 곤란할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조금 한 사람이 어려운 말을 막 써요. 근데 그러니까 물론 공부를 전혀 안 해도 전혀 안 하면 어려운 말을 전혀 못 쓰겠죠. 근데 공부를 조금 하나요? 그럼 어려운 말을 막 많이 써요. 근데 공부를 심하게 많이 하잖아요. 쉬운 말만 써요. 쉬운 말만 써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둬요. 알겠죠? 자, anyway. 자,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고온 조건에 돌입할 때만 이런 식의 뭐가 가능하다? 회전이 더해지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체 분자는 그 키가 작아서 그래서 대부분 만난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비껴 맞추다. 이거 비껴 이렇게 써야 되나? 비껴예요? 비껴? 아니 이런 건 중요하죠. 하잖아. 비껴 이거예요? 유효하시대잖아. 이거요? 미리가 더 중요하잖아. 비껴. 그래서 비껴 충돌되어도 회전이 유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두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에너지가 충분히 커야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무엇이 필요하다? 고온 조건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회전이 벌어지려면 고온 조건에 돌입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제 회전까지 더해졌으면 그 다음 무슨 운동이 남아있어요? 진동이 남아있죠. 자, 그런데 진동을 보아하니 진동은 온도 조건이 어때요? 그냥 고온이 아니라 억수로 고온이죠. 억수로 고온이죠. 알겠죠? 자, 다 적었죠? 자, 빨리 또 적으세요. 지워야 돼서. 쓰세요. 쓰시고요. 응? 모르겠는데요? 어때요? 모르겠는데. 우와. 그래요? 있으면 이명 쌤이랑 컴타임 할 거라고. 그게 뭐예요? 그게 좀 진짜 그게 뭐예요? 건타임 뭐야? 아유 진짜 이상한 사람 진짜. 정말 여러분들이 내 아들이면 진짜 정신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아주 그냥. 가끔씩 아빠가 불쌍해요. 그게 뭐예요? 아유 진짜. 자, 나 썼죠? 지웁니다. 자, 지울게요. 지운다. 8.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진동이죠. 자, 이 진동이 나타나. 그러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매우 큰 온도 조건이 필요합니다. 왜냐? 왜 진동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매우 큰 온도 조건이 필요하냐면 여러분 진동 시에는 뭐가 변하죠?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합력의 변화가 생기죠.
맞습니까? 네. 진동을 통해서 기존 결합력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화학 결합이라고 하는 건 사실 작은 에너지일까요? 큰 에너지일까요? 에너지. 화학 결합력 자체는 무지막지하게 강합니다. 우리는 강한 에너지라고 하면 핵 에너지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전쟁통에 사람 대량으로 살상시키려면 핵폭탄까지 사실 필요해요? 그것까지 필요도 없어요. 네, 화학 에너지만으로도 수백만 명의 사람을 한꺼번에 이 뭐냐면은 없애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왜 옛날에 내가 베이루트 폭발 사고 얘기해 줬었죠. 현재는 폭탄 실어서 아, 그건 유나바모고요. 유나바모고. 베이루트 폭발 사고 얘기 안 해줬어요? 그 대충 줄거리가 베이루트 폭발 사고? 질산암모늄? 질산암모늄 또 나왔네. 소요? 그거 아니야. 안적 노노. 그 이따가 그 유튜브 되는 사람들 베이루트 폭발이라고 치시면요 깜짝 놀랄 영상을 보게 될 거예요. 베이루트 폭발. 네, 베이루트 폭발이라고 치시면 유튜브에 베이루트라고만 쳐도 나올 거예요. 유튜브에 베이루트라고만 쳐도 나올 거예요. 와. 레바논. 네, 레바논 베이루트. 레바논 수도가 베이루트거든요. 그거 보시면은 정말 무시무시한 폭발 장면을 보게 될 거예요. 이거 그거 이게 뭐가 터진 거냐면요 비료가 터진 거예요. 비누야? 비료. 아. 비료. 뭐가 터진 거냐? 아까 이거 있었죠. 이게 터진 거예요. 이게 왜 터지냐면 얘가 이렇게 돼요. 이게 충격을 주면 이게 자 상태가 고체겠어요, 액체겠어요, 기체겠어요? 고체거든요. 왜? 이온결합 물질이니까요. 소금처럼 고체라고요. 근데 충격을 주면 질소는 질소기체로, 수소는 수증기로, 그리고 누가 남냐면 산소가 하나가 남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고체였던 게 충격을 주면 기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 반응은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Very fast. 자 그러면 고체에 비해서 기체는 부피가 커요? 부피가 작아요? 부피가 엄청나게 크죠? 그러면 빠른 속도로 부피가 커지는 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해요? 폭발이라고 하죠. 그래서 질산암모늄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 농사할 때 쓰는 비료인데 그 비료 공장이 터진 거예요. 그 영상을 보시면. 근데 그 터진 거 보시면 무슨 핵폭탄 터지는 것 같죠? 버섯구름 나오죠? 그게 화학 에너지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화학 에너지만으로도 그런 그 절망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베이루트는 어떤 상태냐면 베이루트는 지금 거의 이제 그 정부가 없어졌어요. 이 사고로. 그래서 이 사고로 이제 국가 부채를 갚을 수가 없게 돼서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고 행정부가 총사퇴를 해서 지금 베이루트는 정해진 정부가 없어요. 그래서 베이루트는 지금 거의 지옥 상태예요. 네,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그래서 여하튼 화학 에너지라고 하는 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약한 에너지, 강한 에너지, 굉장히 강한. 이거 왜 강하냐는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어쨌건 이 결합력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화학 에너지라고 했죠. 그러면 이 화학 에너지는 뭐라고 했어요? 보통의 역학적 에너지에 비해 클까요? 작을까요? 매우 큽니다. 자, 어느 정도라고 내가 앞에서 얘기를 했었냐면 역학적 에너지가 대충 어느 정도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역학적 에너지가 10의 제곱수 10의 끼케야 10에서 100이라고 했죠. 이 정도라고 했죠. 근데 화학 에너지는 아니라고요? 내가 얘기 안 했다고요? 내부 에너지 할 때 얘기했습니다. 화학 에너지는 대략 어느 정도라고 했어요? 10의 3승 kJ/몰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또 뭐하고 뭐로 구성돼요?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로 구성되잖아요. 그럼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보통 그런 것에 비해서 화학 에너지가 적어도 10배에서 100배 정도 강하기 때문에 그 화학 에너지에 영향을 주기 위한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조금 필요하겠어요? 큰 에너지가 필요하겠어요? 큰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아주 고온 조건에서 진동이 시작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저기서 실제 실험을 하면 저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거 뭘까요? 비어있다. 이게 뭘까요? MT. 아무것도 없다. 이게 뭔가 측정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오. 이게 뭘까요 이게? 저게 뭘까요? 제4의 상태. 플라즈마. 바로 봐. 그런데 운동을 안 해. 매우 큰 온도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너무 큰 온도 조건에서는 어떤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느냐? 결합 해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 측정이 안 되냐면 분자가 사라져서 그래요. 신종의 분자를 찾아. 여기에서 결합 해리가 된 겁니다. 근데 그 결합 해리가 되는 온도가 1000켈빈보다도 더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디 살아요? 우리는 이 영역대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온도 조건에서는 일어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온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요 에너지 상태를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요거? 이게 뭐겠어요? 일정. 이게 무슨 상태겠어요? 플라즈마야. 회전만. 아니, 진동만. 뭐겠어요? 진동만. 진동이 줄어든. 자, 진동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그때 에너지가 2분의 7이라고 했죠. 진동까지 더해져서. 네. 근데 여기 일정해지는 에너지는 2분의 6이란 말이에요. 네. 2분의 6. 뭐겠어요? 뭐 했다고 했죠? 아 원자 하나가 진동. 원자 하나가 어떻게 진동해요? 원자가 변진. 정답. 뭐냐면 해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두 원자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네. 두 원자는 하나의 알갱이일 뿐이죠. 알갱이 하나는 무슨 운동만 할 수 있어요? 병진이요. 2분의 3 KT가 무슨 운동 에너지라고? 병진 운동 에너지라고요. 그런데 원자가 입자가 더블링이 됐으니까 그 병진 운동 에너지가 2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온도에 따른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고온 조건에서 회전이 시작된다. 너무 고온에서는 결합이 해리될 수 있다라는 말 했죠. 지금 얘기한 고온 조건이다, 너무 고온 조건이다는 당연히 모든 기체들에 대해서 다 다르겠어요? 다 똑같겠어요? 다 다릅니다. 아시겠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고온 조건이 꼴랑 100켈빈 이상부터인데 어떤 기체의 고온은 훨씬 더 높은 고온일 수도 있고 더 낮은 고온 조건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상황에 따라 다르나 우리가 예로 가장 많이 들은 수소의 기체의 경우는 저러하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보시다시피 1000켈빈, 2000켈빈은 넘어야 결합 해리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진동에 돌입하는 조건도 1000켈빈 이상이기 때문에 보통의 연력학 상황에서는
그 보통이라는 게 여기 보통의 조건. 바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진동 고려하겠어요? 무시하겠어요? 에서는 진동, 분자의 진동을 무시해 주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수소기체의 경우 평균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쓸 수는 있지. 이렇게 쓸 수는 있는데 요 부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통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하학적으로는 진동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에너지를 따지는 보통의 온도 조건에서는 진동까지 뭐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표현할 때 요건 빼버리고 최대 2분의 5 KT로 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리고 더 쉬운 단원자 이상기체 같은 경우는 힐륨, 니온 같은 애들이요. 단원자 이상기체 같은 애들은 그냥 뭐만 고려하면 되는 거야. 그냥 이것만 계속 고려하면 되는 거죠. 알겠어요? 네. 그래서 힐륨, 니온 같은 단원자 이상기체는 2분의 3 KT만 고려하면 되는 거고 저 수소기체는 2분의 5 KT만 고려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차피 이쪽은 가지도 않을 테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둬야 될 가장 중요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KT, 2분의 5 KT예요. 나머지 것들은 나오지도 않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 두 개만 기억해도 차고 넘쳐요. 알겠지? 근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선 이런 내용들이 필요해. 알겠지? 근데 학교에 가시면 이런 내용을 설명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안 해주고 그냥 바로 수소기체는 2분의 5 KT야 뭐 이렇게 해요. 그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그냥 외우고 해도 되긴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너무 허무할까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또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지워야 돼. 형, 충전 됐냐? 하지만 그래서 충전 속도가